세포 호흡과 발효에서 그 마지막 차시 시간입니다. 그 발효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발효관을 이용한 에탄올 발효에 대한 실험 과정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그 그림 파일을 가져왔는데요. 우선 발효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한번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효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미생물에 의해서 주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산소 없이 유기물을 분해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미생물에 의해서 산소 없이 유기물을 분해하는 거죠. 유기물을 분해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발효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유기물을 분해하는데 이제 완전 분해할 거냐, 불완전 분해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완전 산화되면 이제 이 유기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포도당을 대표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포도당이 완전 분해되면 이산화탄소가 이제 물이 되는 과정들은 그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완전 분해된 게 아니라 이제 불완전 이제 분해됩니다. 그래서 중간 단계까지 진행되죠. 분해해서 중간 단계, 중간 산물을 생성하는 겁니다. 요거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발효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구분을 할 때 발효가 있고 사실은 이제 부패라는 것도 있는데요. 부패라고 하는 거를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인간에게 이제 그 산소 없이 미생물에 의해서 유기물들이 분해되는데 뭐 악취를 동반하고 인간에게 해를 준다 이러면 이건 이제 부패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인간에게 이제 유익을 준다 이러면 이제 이걸 발효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발효라고 하는 거는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것들로 미생물에 의해서 일어나는 걸 우리가 발효라고 이제 정의를 하는데, 대표적인 이제 발효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세 가지로 얘기를 했었던 것을 최근에 와서는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젖산 발효가 있고, 두 번째는 알코올 발효가 있습니다. 알코올 발효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발효관을 위한 이제 에탄올 발효에 대한 것들을 먼저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이제 요거를 이제 큐네 발효관이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발효관들이 있는데 각각의 명칭들이 있어요. 그 명칭들에 대해서만 우리 잠깐 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팽대부 이렇게 얘기해요. 팽대부. 팽대부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요 위쪽에 A라고 써있는 요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맹관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맹관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 이제 뭐를 집어넣냐면 팽관부, 맹관부, 팽대부, 맹관부로 되어 있는데, 이 안에다 이제 포도당 수용액을 한 20ml 집어넣고, 그 다음에 물을 한 15ml 정도 집어넣은 A라고 하는 시험관이 있어요. 여기 손마개를 막은 거는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죠? 여기는 이제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겁니다. 산소를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발효를 일으키는 거니까 산소가 없이 진행되는 거죠. 자, B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 이제 포도당 수용액을 있고 이제 효모액을 집어넣은 발효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실험을 이제 가지고 이제 발효를 이제 알아볼 텐데, 이쪽 부분, 이제 왼쪽에 A라고 있는 부분은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가 실험군 아니면 대조군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쪽이 이제 대조군이 될 거예요. 이쪽이 이제 대조군, 컨트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는 이제 실험군이 될 거예요. 그럼 둘 간의 이제 차이점을 여러분들 비교해 보면, 여기는 물을 집어넣은 거고, 이쪽에는 이제 효모액을 집어넣은 거죠. 이 효모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엄마들이 우리가 그 빵 만들거나 술 만들 때 이제 이스트라고 하는 거 집어넣죠. 효모는 잔황균입니다. 잔황균. 진핵세포예요. 진핵세포. 그래서 단세포, 진핵세포. 그래서 효모는 이제 출합법으로 이렇게 번식을 하는데, 효모가 이제 알코올을 만드는 데 관여하는 미생물입니다. 효모가 포도당을 호흡기질로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얘네들을 이제 분해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분해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점점 얘네들이 분해를 통해서 이제 뭐를 만들어낼 거냐면 이산화탄소를 발생을 시키게 돼요. CO2를 발생을 시키게 됩니다. 효모가 발효되면 네, 여기다가 한번 기록을 해봅시다. 효모가 발효가 되면 네, CO2를 생성하게 되죠. CO2가 이렇게 발생을 하게 돼. 네. 그러면 CO2가 발생을 여기서 하면 이제 기포가 생기겠죠. 그럼 그 기포들은 이제 어디로 이동하냐면 이 CO2가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맹관부에 CO2가 이렇게 형성을 하게 돼요. 네. 그럼 점점 이제 이산화탄소가 효모에서 발효가 진행되면 이산화탄소에 대한 부피가 늘어나면서 이 부피가 수면이 낮아지게 됩니다. 수면이 낮아진다. 수면이 낮아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생하는 기체는 어쨌든 에탄올, 이제 술을 만드는 거죠. 알코올을 만드는 건데 술을 발효하게 되면 점점 발생하는 기포는 이산화탄소고 얘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점점 내려오는 거예요. 수면이 점점 내려오게 되면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뭐를 주입을 할 거냐면요. 예. 우리 이제 여러분 이제 뭐 여러 가지 교재에도 다 나와 있지만 두 번째로 KOH라고 하는 걸 치면 KOH를 주입한다. KOH를 얘를 손마개를 열고 손마개를 갖다 이렇게 제거한 다음에 제거 후 KOH를 주입을 하게 됩니다. KOH를 주입을 하게 되면은 맹관부의 위쪽에 모였던 여기 이제 이산화탄소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이 KOH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요. 네, 맹관부에 모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맹관부에 CO2를 흡수한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흡수제예요. 수산화 칼륨은 흡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면의 높이는 이제 다시 이제 여기 있는 기체가 쭉 내려와 가지고 여기 이제 KOH를 주입을 하게 되면 얘랑 만나게 되니까 이 수면은 이제 다시 올라가게 돼요. 얘를 주입하게 되면 흡수해서 다시 맹관부 수면이 상승한다. KOH 때문에 맹관부 수면이 다시 높아집니다. 요거를 알아보는 것이 이제 우리 그 발효관을 위한 실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당을 집어넣어도 되고 아니면 뭐 갈락토스 이런 거를 집어넣어도 되고 아니면 뭐 단당류인 뭐죠 여러분 또 하나 있는 거 과당 이런 걸 집어넣어도 돼요. 그럼 KOH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잠깐 우리가 그 화학식으로 여러분 제가 이쪽에다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KOH는 수산화칼륨은 이산화탄소하고 만나게 돼요. 이산화탄소하고 만나게 됩니다. 이산화탄소하고 만나가지고 뭘 만드냐면 탄산칼륨을 만들어요. 그럼 요거 이제 양쪽에 우리가 이제 화학 반응식을 맞춰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얘는 이제 두 분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K가 두 개 돼 있고, 그 다음에 CO3,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형성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보면? 네, 수소가 두 개 있고, 산소가 하나가 이제, 여기 이제 산소가 이쪽에 세 개잖아요? 근데 여기 네 개죠, 그쵸? 네 개인데, 네, 그래서 물이 형성이 돼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그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죠. 수산화칼륨을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이 안에서 수면이 다시 높아지는 게 뭐 때문에 그러냐?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거는 이게 산소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손마개를 했는데 손마개를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냐? 손마개를 해주지 않으면 그리고 이제 산소가 계속 공급이 되겠죠. 산소가 계속 공급이 되면 여기는 이제 알코올이라는 게 만들어지질 않아요. 알코올이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고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에 우리가 유기호흡 산소 호흡하는 것처럼 이산화탄소하고 물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발효라고 하는 것, 발효관을 이용해서 하는 것들을 실험 과정을 잠깐 여러분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발효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포도당이 분해돼서 어떻게 이제 발효가 과정이 진행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그 전체 경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출발을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포도당 분자식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네. 이제 이렇게 포도당 분자식이 되면 얘가 해당 과정을 거치게 되죠. 해당 과정을 거쳐서 이제 뭘 만드냐면 두 분자의 피루부산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두 분자의 피루부산을 형성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산소가 공급이 된다고 하면 산소가 있으면 이제 뭐가 진행이 돼요, 여러분? TCA 회로가 돌아가겠죠, 그렇죠? 피루부산이 산화되고 이 피루부산이 산화되고 그다음에 TCA 회로가 돌아가고 그래서 결국은 모두 일어나요. 산화적 인산화 반응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포도당이 해당 작용과 피루부산의 산화, 그 다음에 아세틸코일인 다음에 TCA 회로를 돌면 총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제 NADH가 있어요. 10개의 NADH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2개, 피루부산 산화될 때 2개, TCA 회로에서 이제 총 6개, 그래서 10개의 NADH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분자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FADH2가 만들어지죠. FADH2. 그럼 얘네들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산화적 인산화, 전자전달 과정을 거쳐서 산화적 인산화. 이게 이제 산소가 공급이 되면, 그죠? 이게 산소가 중요한 겁니다. 산소가 공급이 만일에 안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럼 얘네들이 이제 이 안에 있는 호흡 기질들이 산화가 안 되죠. 산화가 안 돼. 그래서 이제 NADH가 결국 최종적으로 나중에 이제 뭐를 만나게 돼? 산소를 만나죠. 여기서 방출된 이 수소들이 이제 누구랑 만나요? 전자 전달되니까 얘랑 만나는 거죠, 그렇죠? 두 개의 수소에 만나고 우리가 공급된 뭐랑 산소랑 이렇게 만나게 되죠. 그래서 뭘 만나냐? 예,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산소는 이제 제가 썼지만 그러려면 이제 얘가 이제 분자식을 맞추려면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물을 만드는데 관여를 하는 거죠. 물을 만드는데 산소가. 근데 산소가 없으면 최종 전자 수용체가 이제 산소인데 이 산소가 없으면은 얘네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결합을 못 한단 말이에요. 물이 안 만들어진다. 그러면 결국은 NADH가 산화가 되지 않으면 이게 이제 산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산화가 안 되면 조효소인 NAD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 조효소인 NAD는 해당 과정이나 TCA 회로 또 피루부산에 가가지고 다시 기질로부터 수소를 떼어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진행이 안 되니까 TCA 회로도 진행이 안 되고 산화적 인산화도 진행이 안 된다. 결국 만들어지는 ATP는 적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여기에 포도당이 산화돼서 이제 피루부산을 만든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산소가 없으면 발효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발효가 일어나는데 이 피루부산이 발효가 일어나는 첫 번째 과정을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얘가 돼요. 뭐가 되냐? 자, 얘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젖산이라고 그래요. 젖산. 네. 젖산이라고 그래요. 네, 젖산이 됩니다. 젖산이 일어나. 그럼 젖산 과정이 일어나면 이 분자식으로 우리가 비교해보면 뭐가 지금 바뀌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쵸? 수소가 바뀌어 있죠, 수소? 예. 그럼 수소가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수소가 들어온 거죠, 그쵸? 수소가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면 두 분자의 NADH 그리고 수소 두 개, 얘가 여기 공급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빠져나오는 애가 있어요. 누가 빠져나옵니까, 여러분? 그쵸? 이제 두 분자의 NAD가 빠져나와야 되겠지, 그치? 그럼 여기서 빠져있는 전체 수소, 전체 수소는 4개. 그래서 이게 들어간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전체가 16개가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8개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NADH가 뭐 된 겁니까? 산화가 됐다, 산화. NADH의 산화가 됐다.
그럼 피루부산은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얘는 이 과정 올라가면서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환원 반응. 그래서 젖산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는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냐? 이게 다 미생물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젖산균에서 일어나고 우리 몸 안에서는 이제 근육세포에서 이런 과정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젖산 발효, 요거를 우리가 젖산 발효라고 얘기를 해요. 얘를 젖산 발효라고 한다. 젖산. 또 하나 이제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이 피루부산이 또 다른 어떠한 하나의 세균이 있다. 그 세균이 관여를 한다. 그래서 누구를 만드냐면 얘를 만들어요. 요거는 알데히드기죠, 그렇죠? 알데히드기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 과정에서 이렇게 분자식으로 우리가 비교해 봅시다. 이거는 아세트 알데히드라 그래. 여기다 쓸게요. 아세트 알데하이드. 아세트 알데히드. 비교해 보면 여기는 탄소가 3개, 여기는 탄소가 2개 이렇게 된 얘기지. 예. 이쪽에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탄소 숫자가 이제 줄어들면서 여기서 뭐가 빠져나오냐면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CO2가 빠져나옵니다. CO2 이렇게 2개가 빠져나온다. 그리고 이제 아세트알데히드가 다시 이제 뭐로 바뀌냐면 자, 봅시다. 예. C2H5OH 얘는 뭐예요? 얘가 이제 에탄올이죠. 에탄올이다. 그럼 요렇게 또 이제 분자식으로 우리가 비교해 보는 게 탄소가 전체 몇 개 있냐? 탄소가 이렇게 있구나. 수소는 몇 개 있냐? 수소 숫자 쳐보는 거죠, 그렇죠? 예. 수소 숫자 쳐보면 여기는 그렇죠? 수소가 더 들어와야 돼. 수소 숫자가 여기는 전체가 12개네요, 그죠? 여기 6개, 2개 하면 8개고. 그치? 예. 그러니까 요 숫자를 맞춰줘야 돼요. 요 숫자를 맞추려면 여기에 이제 누가 들어오냐? NADH가 여기 들어오는 거야. 두 분자에 NADH, EH. 네. 그럼 얘가 일이 들어와서 수소를 전달시켜주고, 얘가 다시 빠져나와서 2개의 NAD 플러스가 됩니다. 그럼 NADH가 산화돼가지고 얘를 환원시킨 거예요. 그죠? 예. 환원시킨 거.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알코올을 만들어 놨는데, 자, 이 알코올에 대해서 또 한번 우리가 이 박스를 한번 쳐봅시다. 이거 여기에 관여하는 세균이 있어요. 여러분 세균? 그게 누구예요? 지금 우리가 그 위에서 우리 그 그림에서 알아봤던 것처럼 이거는 효모에 의해서 일어난다 했어요. 효모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이 이제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해당 과정은 지금 일어났어요. 위에서 보면 포도당이 피루부산 두 분자로 분해되는 해당 과정은 일어났습니다. 근데 산소가 없어서 이제 유기호흡을 못하는 거죠. 산소호흡을 하러 못해서 미생물에 의해서 젖산 발효가 일어나든지 아니면 알코올 발효가 일어나든지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만들어진 이 NAD는 이제 어디로 가느냐면 해당 작용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해당 작용에. 자, 여기 또 있죠? 젖산 발효가 일어나는 데 있는 이 NAD도 다시 해당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해당 과정의 조효소로 들어가면 이 얘네들이 어디에 관여해요? 예. 그 G3P에 관여한다 그랬어요. G3P에. 예. G3P에 들어가서, 예, 여기다 쓰면 G3P에 들어가서 얘가 이제 BPGA도 되는 과정에 여기로부터 G3P로부터 수소를 이탈시키는데 관여하는 조효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관여해야 다시 뭐가 만들어져요? 예, 얘가 다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NADH가 여기서 마찬가지고. 그러면 해당 과정을 통해서 이게 이제 발효가 산소가 없을 때는 이제 이러한 과정만 일어난다고 하는 건데 이러면 이제 ATP가 몇 개 만들어지냐 이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몇 개? 기질 수준 인산화 된다 그랬죠, 그렇죠? 기질 수준 인산화로 몇 ATP? 그쵸. 해당 과정에서는 해당 과정만 일어나니까 여기서 2ATP만 만들어진다. 2ATP만.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 될 내용들의 발효 과정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뭘 정리를 해볼 거냐면, 그럼 발효는 왜 일어나냐? 발효의 의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발효의 의의. 결국 얘네들은 NAD가 이제 해당 과정에 공급되지 않으면, 그렇죠? 이 ATP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과정의 의의를 찾아보면 해당 과정에 조효소 NAD를 공급해서 ATP를 생성하는 거죠. ATP, 적은 양의 ATP라도 생성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생성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을 우리가 발효가 일어나는 의의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개괄적으로 먼저 이제 우리가 알아봤는데, 이거를 일단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알코올 발효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알코올 발효. 알코올 발효에 대한 전체 분자식을 한번 써봅시다. 진행되는 것을 쪼개서, 우리 뭘 교재에도 다 나와 있지만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알아보면, 얘가 잘 그려야 되니까 자를 활용을 하겠습니다. C3H4O3 피루부산이죠. 피루부산이 이제 산소가 없을 때 산화되지 못하고 얘가 이제 아세트 알데하이드가 돼서 가져갑니다. 이렇게 되죠. 최종적으로는 C2H5OH 이렇게 됩니다. 네, 알코올이 되는 거예요. 뭐 좀 낯선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다 이제 한글로 한번 써보죠. 뭐 그렇죠. 포도당 분자식을 알아야 돼요. 화학 공부를 좀 해야 된다는 것이 사실은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피루부산이 되고, 얘는 아세트 알데하이드, 얘는 알코올, 에탄올. 여러분 에탄올하고 메탄올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생명과학 2 공부하고 나서 에탄올하고 메탄올 구분 못하면 안 돼요. 자, 포도당에서 피루부산으로 갈 때 우리가 뭐가 만들어진다라고 했냐면 두 분자에 뭐가 만들어진다. NADH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어요. 자, 두 개의 조효소 NAD가 G3P로부터 포도당으로부터 해가지고 NADH를 만든다. NADH. 또 뭐가 만든다 그랬어요? 기질수준 인산화로 두 개의 ATP를 만든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피루부산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피루부산이 아세트알데히드 될 때 만들어지는 거 있다고 아까 우리 좀 전에 봤죠, 여러분?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뭐가 빠져나와요? 탄소 바뀝니다. 탄소. 여기는 전체 4개, 여기는 6개, 그죠? 탄소가 2개 빠져야 돼요, 그죠?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산화탄소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세트알데히드에서 에탄올 갈 때 보면 우리 이제 비교를 해봐야 돼요. 이제 탄소 수소수다 확인해 봅시다. 수소수 6개, 8개, 여기는 10개, 그죠? 그리고 여기 2개 하면 12개, 그죠? 그럼 전체적으로 몇 개가 더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얘들, 이게 이제 어디에 사용되는 거야? 1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두 개의 NADH 플러스 EH가 들어갔다가 뭐가 만들어져? 두 개의 조효소 NAD가 된다. NAD 플러스. 네? 그럼 이 녀석은 이제 다시 어디로 와? 이 녀석은 다시 해당 작용에 관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가 이제 친구들한테 이제 묻는 거야. 뭘 묻냐? 그러면은 얘들아, 여기서는 무슨 효소가 관여하니? 그러면 여기서 무슨 효소? 탈수소 효소. 네, 탈수 효소가 일어나. 그럼 여기서는 뭐가 관여하니? 예, 기체가 발생하네요. 예, 술을 만들 때, 알코올을 만들 때 발생하는 기체가 뭐니? 그러면 예, 이산화탄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여기서는 탄산 반응. 예, 이게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세트알데하이드. 이게 뭐 우리가 술이 분해되는 과정은 또 이렇게 또 역과정이 되는데 숙취하고 관련되어 있는 물질 아세트알데하이드. 예. 그래서 메탄올은 선생님 에탄올하고 구분해라 했지만 메탄올은 분해되면 이제 폼알데하이드가 된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발암 물질이 되는 거고 에탄올은 이렇게 탈수소 요소에 의해서 분해되게 되면 예, 아세트알데하이드 되고 이게 역방향도 이렇게 진행될 수 있어요. 그죠? 예. 여기서 수소를 다 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이 역방향이 되면 여기는 이제 탈수소 요소가 관여를 하게 된단 말이죠.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리. 그러면 알코올 발효라고 하는 거. 우리 여기 위에서 공부했어요. 알코올 발효. 자. 알코올 발효에서 생성되는 최종 산물들은 뭐가 있냐? 최종 산물들. 그러면 포도당 한 분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포도당 한 분자에서 두 개의 알코올이 만들어지고 두 분자의 ATP. 이거 어디서 만드는 거예요? 기질 수준 인산은 해당 과정은 일어난다고 그거 착각하지 마시고 이산화탄소도 여기서 발생을 해요. 그렇죠? 예. 이거는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라 그랬어요? 효모. 효모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 대표적인 예들이 이제 우리 뭐 참이슬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좀 상업적인가? 소주. 소주. 그다음에 술. 어쨌든 술 만드는 거, 뭐 빵, 막걸리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거 쓸 때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제가 좀 다르게 표현해 보면 제가 자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 하는데 반복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려고 포도당이 산소 없이 발효가 진행되면 알코올과 이산화탄소와 두 개의 ATP를 만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알코올 발효에 대한 내용인 거죠. 그렇죠? 예. 나머지 이제 요거 관련된 사진들이나 이런 거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교과서나 아니면 참고서나 뭐 이런 것들 자료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젖산 발효로 넘어갑시다. 두 번째, 젖산 발효. 젖산 발효에 대한 내용들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좀 전에 금방 알아봤지만요. 얘도 이제 출발점을 우리가 이제 포도당으로도 한번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 물론 책에 다 있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그려보고 고민을 해보고 그 과정을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내 머릿속에 들어오죠. 그냥 눈으로 이미 활자되어 있는 거 이렇게 보시면 사실 볼 때는 뭐 처음 볼 때는 아는 것 같지만 나중에 직접 써보라고 하면은 잘 몰라. 이 교육과정에서 우리 교육 학습 목표나 이런 거 보면 다 뭐 설명할 수 있다. 뭐 젖산 발효에 대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그리면서 써보고 뭐 이런 과정들을 해줘야 돼요. 자, 똑같이 썼어요. 자, 그럼 예를 들어 우리가 이름을 한번 붙여봅시다. 얘는 포도당. 첫 번째 화합물 포도당. 얘는 우리 뭐라 그랬죠? 피로부산 분자식입니다. 피로부산 분자식. 얘는 뭐예요? 젖산. 락틱 애시드라고 그래요. 젖산. 젖산. 자, 그러면 해당 과정 우리 썼던 거 다시 한번. 해당 과정에서 생성되는 거 두 분자의 NADH. 그래서 조효소 두 개가 호흡 기질로부터 두 개의 NADH 플러스 분자를 이제 만들어내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얘기했었던 거 해당 과정은 항상 이거죠. 두 개의 NADP가 두 개의
ATP. 이거 사실은 생성되는 거는 4개의, 4분자 ATP 형성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과당이 인산되는 과정에서는 2분자의 ATP를 썼기 때문에 표현을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참 시험 문제 낼 때도 그렇고 선생님들이 명확하게 표시를 해주면 좋은데, 설명을 해주면 좋은데, 해당 과정에서는 몇 개의 ATP가 형성됩니까? 그리고 이게 물어보면 사실은 총 4개의 ATP가 형성이 되죠. 근데 이제 두 분자의 ATP를 이제 우리가 소모를 했기 때문에 이런 말, 순생성된 ATP. 이게 사실 더 정확한 표현인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2개는 순생성된 ATP 분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젖산 발효가 일어날 때, 자, 여기 피루부산하고 젖산하고 분자식을 또 우리가 또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분자식을 비교해보면 수소 숫자가 얘는 12개고 얘는 8개라고요. 그죠? 그럼 4개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녀석이 이렇게 이동해 와서 여기에서 들어가는 거지. 2개의 NADH 플러스 EH 얘가 산화돼서 2개의 NAD 플러스가 되는 이 젖산 발효 이렇게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만들어진 애는 이제 어디로 오는 거야? 다시 조효소니까. 조효소는 얘가 하는 기능이 뭐예요? 주요소에 결합되어 있다 하는데 결합력이 약하니까 잘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효소 기질 복합체가 형성이 된 다음에는 화학 반응이 끝났어. 효소 기질 복합체에서 화학 반응이 끝나면 생성물 만들어주면서 이 조효소도 떨어져 나온다고요. 예, 떨어져 나오니까 얘는 다시 이제 그 떨어져 나온 조효소는 다시 사용되는 거지. 재사용. 주요소의 활성 부위 한 부분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해당 과정에 다시 들어오는 거야. 예. 조효소가 없으면 이런 반응이 자체가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NAD나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 공부해야 될 FAD나 이런 것들은 다 뭐라 했어요? 비타민 B의 유도체들입니다. 비타민 B하고 관련된 유도물들이 많이 있다. 예. 최종 산물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최종 산물. 뭐가 만들어지냐? 최종 산물은 포도당 한 분자가 분해되면 젖산 2개, 그죠? 2개의 C3H6O3. 다음에 ATP 만들어지냐 안 만들어지냐? 그러면 안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안 돼. 해당은 항상 일어나니까 이 ATP. 그다음에 이런 애들 2개밖에 없죠, 그렇죠? 그럼 이런 애들은 어디에 뭐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젖산균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 이런 얘들이 뭐가 있어요, 우리는? 김치하는 거 관련된 것도 젖산균이야, 그렇죠? 요구르트 또 뭐가 있을까? 그리고 이제 우리 책에서도 이제 여러분들 보였지만 근육 운동 때 근육 운동하면은 젖산이 생긴다고요. 젖산. 그 과정을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그 과정을 한번 글로 이렇게 조금 표현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뭐냐면 축구 같은 걸 한다고 격렬한 운동을 한다고 그러지. 막 몸 부딪히고 하는 격렬한 운동을 한다고. 격렬한 운동. 격렬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뭐가 되냐면 근육이 너무 피로해지면 우리가 근육 통증을 일으켜요. 그게 이제 쥐에 오르는 거잖아. 쥐 나고 막 이러는 거잖아. 근육통이 난다고. 그럼 이제 근육이 어떻게 되냐면 딱딱해진단 말이에요. 근육이 딱딱해지면 근육세포에 우리 근육세포를 우리 생명과학 1에서는 근세포, 다른 말은 뭐라 그래? 근섬유, 그쵸? 근육섬유, 다세포로 되어 있는 애들이잖아요. 다핵으로 되어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쵸? 근육세포에 산소 공급이 안 됩니다. 산소 공급이 차단돼. 얘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근육세포에 산소 공급이 차단된 거를 산소 부채라는 말을 써요. 이게 좀 웃긴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생물학에서는 산소 부채. 산소가 이제 없다 이거지. 산소 부채가 일어나. 그러면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세포분 진행이 돼야 돼요. 산소 공급이 없어. 그럼 뭐가 일어난다 했어요? 발효가 일어나는데 얘는 젖산 발효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젖산 발효가 일어나. 그럼 젖산 발효가 일어나면 계속 생성물이 뭐야? 생성물이 그동안 못 보였네. 미안합니다. 생성물이 계속 젖산이잖아요. 그럼 젖산이 축적되는 거야. 산성 물질이 축적되는 거야. 젖산 축적. 자,
젖산이 축적되면 우리 결국은 pH는 어떻게 됩니까? 산성화돼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성화돼 가기 시작하면 이게 pH가 높아지면서 pH가 이제 낮아지면서 근육세포의 삼투압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삼투압 증가. 네. 삼투압이 증가해. 삼투압이 증가하면은 세포 내로 물이 막 들어와. 세포 내 물이 유입된다. 세포 내로 물이 유입되게 되면 세포 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커지겠죠? 세포가 이제 빵빵해질 겁니다. 빵빵해져. 그래서 이제 이 빵빵해진 세포들끼리 서로 이제 이 커진 것들이 서로 이제 막 미는 거지, 그치? 예. 그래서 주변 세포를 눌러버려요. 삼투압이 증가된 세포가 주변 세포를 누른다. 그래서 신경세포도 눌려. 신경세포도 눌리니까 우리가 이게 통증으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우리가 격렬한 운동을 하다가 이게 무산소 운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산소가 없이, 그렇죠? 너무 격렬한 운동을 하니까 산소 공급이 안 돼서 나타나는 젖산 발효. 그럼 근육 세포에 쌓인 이 젖산들은 그러면 계속 이 통증 상태로 유지되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근육 세포에 쌓인 젖산들은 근육세포 젖산. 이 글씨가 또 빨라지네. 근육세포 젖산들이 이제 어디로 이동해 가냐면 간으로 이동해요. 간세포로 이동. 간세포로 이동돼 가지고 이 젖산이 뭐로 바뀌냐면 피루부산으로 전합니다. 피루부산으로 전환. 피루부산이라고 하는 건 우리 선생님 다시 써보지만 이렇게 분자식을 쓰잖아요. 그럼 이게 두 개 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두 개 있으면 다시 포도당으로 합성될 수 있는 거야. 피루부산은 포도당으로 바뀌어.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저분자고 얘는 고분자 아니니? 서로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그럼 이제 저분자가 고분자로 되니까 뭐야? 동화작용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예. 동화작용이 일어나야 된다고. 그러려면 뭐에서? 외부에서 뭐가 들어가야 돼? ATP 에너지가 유입돼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ATP 에너지가 공급이 되면 간에서는, 이 간이라고 하는 세포에서는 이렇게 생기죠. 그렇죠? 간에서는 피루부산이 포도당으로 다시 만들어져서 에너지원으로 다시 만드는 거야. 이 젖산이 결국은 포도당을 만드는데 관여하게 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 젖산 발효까지 잠시 여러분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쭉 보시고 그 다음 과정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제 참고 내용이긴 한데요.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에서 이제 ATP 생성 과정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려고 제가 따로 이제 뽑아낸 내용인데, 원핵세포하고 진핵세포를 먼저 그렸어요. 먼저 그려놨는데, 이쪽 거는 이제 원핵세포가 되겠고, 오른쪽은 이제 진핵세포입니다. 진핵세포. 얘들 차이는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원핵세포부터 먼저 알아보면, 원핵세포는 이제 세포벽이 있어요. 그쵸? 얘는 이제 진핵세포는 이쪽도 우리가 이제 식물세포의 세포벽이 있고요. 이쪽은 이제 식물세포, 얘는 우리가 동물세포라고 합시다. 동물세포. 이렇게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세포벽의 차이는 여러분들 아시죠? 그쵸? 원핵세포는 펩티도글리칸, 펩타이도글리칸 이렇게 되고, 식물세포의 세포벽은 셀룰로스죠? 그쵸? 예. 셀룰로스. 예. 세포막이 있고요. 예. 세포막 똑같이 원핵세포나 진핵세포나 인지질 이중충의 세포막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제 세포의 3단계를 우리가 같이 잠깐 생각을 해보면, 이 안에 이제 DNA 있어요. 제가 이쪽에서는 이제 핵을 그리질 않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진핵세포의 내용을 보면, 진핵세포에서 해당 과정이 일어나는 장소, 그죠? 여기서는 이제 해당이 일어나고,
요 안쪽에 미토콘드리아의 기질에서는 피루부산 산화하고 TCA 회로가 돌아가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 이 내막 요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에서 이제 뭐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산화적 인산화 이랬어요. 산화적 인산화. 그러니까 진핵세포는 이 내막과 막 사이 공간 사이의 수소 펌핑에 의해서 결국은 그 수소 농도 기울기가 형성이 되고 그것이 이제 ATP 합성 효소를 통해서 미토콘드리아의 기질로 들어올 때 이제 ATP가 합성되는 산화적 인산화를 우리가 이야기를 했다면 원핵세포는 막성 소기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막성 소기관이 없으니까 얘네들은 그러면 어디에서 전자전달계 이런 것들이 일어나냐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얘들은 우리가 이제 세포 내 공생설을 공부한 친구들은 조금 알 수 있겠지만 여기에 존재합니다. 여기다. 여기 부분이 어디예요? 세포막입니다. 세포막. 세포막. 이게 세포막이에요. 세포막에서 산화적 인산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야. 그게 좀 차이가 다른 거지, 그치? 세포막에서 여기에 세포막에서 산화적 인산화가 일어난다. 그 차이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세포벽은 어떻게 됐냐? 세포벽은 그러면은 어떻게 됐냐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호기성 세균인 경우에 호기성 세균의 경우에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숙주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원시 대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호기성 세균이 내가 숙주세포로 들어오게 되면 세포벽이 소실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현재까지는 이론이에요. 이론. 세포벽이 소실되고 세포막은 얘가 이제 부피를 줄여서 숙주세포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얘가 이제 주름진 구조로 바뀌었다는 얘기지. 원래는 이제 호기성 세균은 이제 세포막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얘가 숙주세포로 들어오면서 주름진 구조로 바뀌면서 부피를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바깥에 요거는 이제 원래 숙주세포의 숙주세포 세포막 얘는 뭐가 되냐면 호기성 세균의 세포막 이해되시죠? 그쵸? 그래서 이 호기성 세균의 세포막이야. 이게 나중에 이제 뭐가 되냐면 미토콘드리아가 되는 거야. 얘가 미토콘드리아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호기성 세균, 즉 세균, 원핵세포인 세균 애들은 이 세포막이 나중에 이제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존재한다고. 그래서 원핵세포는 산화적 인산화가 일어나는 장소는 세포막이라 그러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차이만 여러분들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이 문제는 이제 이배수 수능 특강에 있는 교재의 문제인데 우리가 발효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선생님이 문제를 한번 준비해 본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참고로 저랑 같이 문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은 사람의 근육세포에서 일어나는 발효 과정이다. 그러면 근육세포에서 일어나는 발효 과정은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된다면 젖산 발효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젖산 발효가 일어난다. 기억과 이해는 각각 NAD 플러스와 NADH 중에 하나다. 그럼 포도당이 이제 피루부산 되는 거, 피루부산 분자식을 저기 써놨는데요. 피루부산이 되는 과정은 우리가 이제 해당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해당 과정에 이제 두 개의 ADP가 두 개의 ATP로 이제 생성돼서 이건 순생산량이에요. 기질 수준 인산화로 만들어진 거. 그리고 여기 이제 가 과정에 이제 니은이라는 게 들어가서 다시 기억으로 되고 다시 니은으로 다시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로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나 과정은 이제 피루부산 두 분자가 젖산 두 분자. 젖산 두 개는 우리가 분자식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그죠? 분자식을 알면 좀 이해하기 쉬워서 제가 분자식을 써놓은 건데요. 그럼 이 문제를 보면 뭐가 들어와서 수소윤이 두 개가 늘어나냐라고 보면 NADH가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기억은 그래서 이제 NADH가 되는 거고 니은은 NAD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젖산 발효가 일어나면 이 조효소는 다시
여기 이제 관여하고 다시 이제 해당 과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제 NAD라고 하는 거는 수소 운반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기억이 니은으로 이제 뭐가 됐냐? 얘는 산화된 거죠. 예. 산화돼서 피루부산을 젖산으로 환원시킨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떨어져 나와서 다시 이제 해당 과정에 이제 G3P가 있는 쪽으로 들어가서 얘가 이제 BPGA를 만드는데 관여하겠죠. 이거에 대한 문제를 잠깐 보면 과정나는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그랬어요. 예, 과정나. 발효는 세포질에서 일어납니다. 그렇죠? 이거 주로 이제 미생물에 의해서 일어나잖아요. 미생물에서 일어나니까 미생물 중에서는 주로 세포질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게 맞는 내용이고, 과정나에서 니은이 기억으로 바뀐다 그랬어요. 과정나에서. 예, 과정나에서 여기 오면 이제 NAD가 이제 NADH로 되니까 이 과정은 이제 환원 과정이 되겠죠. 수소를 얻는 거죠. 그렇죠? 기질에서 G3P라고 하는 데에서 DPGA 또는 이제 비스포스페이트 글리세릭 애시드 이렇게 해서 이제 인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거로 되면서 여기서 수소를 이탈시키는 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 이제 탈수소 요소이겠죠. 그다음에 디귿 나 과정에서 탈탄산 반응이 됩니다. 젖산 발효에서는 탈탄산 반응 없어요.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것은 알코올 발효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이 맞고 이제 디귿이 틀린 거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우리가 이 문제를 보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젖산 발효는 CO2 생성을 안 한다는 거야. CO2 안 만들어. CO2 안 만들어. 그리고 이제 NADH가 산화됐냐 아니면 NAD는 환원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내용들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문제 한번 더 알아볼게요. 5번 문제 발효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같이 한번 좀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물질대사 A에서 C의 특징, 또 그다음에 기억에서 디귿의 유무를 이제 표시를 해준 거고, 나는 순서 없이 이러한 특징들을 나타낸 건데 A, B, C는 산소호흡, 알코올 발효, 젖산 발효들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먼저 얘네들이 뭔지는 이제 우리가 정확히 모르니까 특징부터 한번 먼저 생각해 보면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애들은 이제 산소호흡 같은 경우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지만 알코올 발효하고 젖산 발효는 다 일어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X가 두 개인 애들을 이제 찾아보는 겁니다. X가 두 개인 애들. 탈탄산 반응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탈탄산 반응은 산소호흡하고 그렇죠? 알코올 발효에서 일어나는 거고, 미토콘드리아가 일어나는 거는 산소호흡에서만 일어나고, NADH 산화되는 거는 이제 다 일어납니다. 그렇죠? 산소호흡이든 알코올 발효든 젖산 발효든 다 일어나요. 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먼저 풀면 여기 이제 X가 이제 하나 있어요. A도 X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기억,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애는 니은도 X고, 니은은 A하고 B에서 다 그러네요. 이 특징은 없네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이라고 하는 거는, 동그라미가 여기 하나만 표시되어 있어. 그리고 A하고 B 있다. 세 가지 NADH가 산화가 다 일어나는데, 그건 이제 A, B, C가 뭔지 모르겠지만 다 동그라미가 되니까 이제 B는 동그라미가 된다는 얘기죠. 맞는 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가 두 개 있어요. X가 두 개 있고. 그러면 두 개는 안 되고 하나만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예, 그러면 그 하나 여기 지금 물음표라고 되어 있는 애는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이제 동그라미 맞는 게 됐다고. 그러면 니은이라고 하는 니은이라고 하는 거는 C에서는 일어나는 거예요. C에서도 모두 두 개가 다 일어나는 거. 두 개가 다 들어가는 거, 동그라미가 들어가는 거는 요 C라고 하는 게 이제 뭐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얘가 이제 산소호흡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산소호흡이다. 그럼 얘도 맞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얘도 맞는 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B라고 하는 애는 NADH 산화도 일어나고, 니은은 XX5네, 그죠? 어떤 특징인지 모르겠지만 두 개는 틀리고 하나만 있다. 그럼 이제 두 개가 동그라미인 애들이 있어요. 알코올 발효. 두 개가 동그라미인 애들 있어요. 그럼 얘도 이제 동그라미가 될 거라고. 맞는 게 돼. 그럼 이제 니은, 요 기억이라는 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탈탄산 반응이 일어나는 거. 마지막 기억은 그렇고, 니은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게 됐다. 그럼 B는 이제 탈탄산 반응이 일어나니까 이게 알코올 발효가 되겠고, 기억은 뭐가 되는 거야? 마지막 하나 젖산 발효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A, B는 모두 동그라미냐? 그러면 이게 맞는 보기가 되는 거고, 디귿에서 디귿 NADH 산화가 일어나냐? 예, 맞죠, 그렇죠? 그다음에 B 과정 중에서 B 과정, 예, 알코올 발효 과정 중에서 NADH에서 방출된 전자가 피루부산으로 전달되냐 그랬어. 그럼 이 과정을 우리가 생각하면 알코올 발효잖아요. 그럼 피루부산부터 시작을 해요. 두 분자의 피루부산으로부터 만일에 시작한다고 하면 얘가 이제 아세트알데히드가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또 이제 두 분자의 알코올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과정에서 이제 여기서 뭐가 빠져요? CO2가 빠지는 거죠. 분자가. 그래서 탈탄산 반응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누가 들어가냐? 두 개의 NADH가 여기에 사용되면서 두 개의 NAD로 플러스로 산화되는 거지. 예, 그죠? 그러니까 B 과정 중에서 NADH에서 방출된 것은 피루부산으로 전달되냐? 그러면 아니지, 그쵸? 이건 잘못된 내용이 되겠죠? 예. 그래서 얘는 이제 누구한테 전달이 돼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네, 알코올에서 만드는 게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이제 에탄올로 환원되는 거지. 여기 아세트알데히드라고 그랬어요. 아세트알데히드가 수소를 저기 받아가지고 에탄올로 되는 거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건지 환원되는 거지. 이쪽으로 환원. 예. 그래서 얘는 피루부산으로 전달된다는 거는 잘못된 거. 그럼 정답은 이해는 되겠네요. 그래서 금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문제를 풀어서 발효에 대한 것도 사실 좀 이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아마 않을 텐데요. 여러분들 이 문제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